안녕하세요. 박준규 행정사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빡행입니다. 자, 오늘이 3월 17일 화요일이네요. 예, 벌써 3월도 다 갔습니다. 이제 진짜 시간이 뭐 매번 유튜브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확실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요. 이거 뭐 모르겠습니다. 쏜살같이 가네요. 자, 오늘은 빡행이 어떤 업무적인 얘기, 요즘에는 좀 업무적인 얘기보다도 워낙 업무가 너무 다양하게 많아가지고 뭐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오늘은 빡행이 이제 R&D 평가를 다녀온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갔다 왔어요. 오늘 갔다 왔고, 오늘은 중소기업 소강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R&D 서면평가를 갔다 왔는데, 지금 이제 R&D 시즌이거든요. 속속들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과제 평가는 평가대로 많고, 또 뭐 벌써 결과물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발표 앞으로 시작해야 될 것들, 뭐 서면평가하는 것들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오늘 제가 서면평가를 하면 뭐 물론 이제 각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과제마다 좀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한 5명이서 원팀으로 서면평가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뭐 4명, 5명, 6명, 7명 뭐 이렇게 되는데, 보통 5명 정도가 원팀이 돼서 평가하는 이제 업무들이 있는데, 참 신기한 게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위원들의 생각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서면평가 자료를 보고, 물론 이제 그 전에 RFP를 먼저 보겠죠. 이 R&D의 목적이 뭐냐, 그리고 어느 부분이 포인트냐, 이런 것들은 평가위원들도 똑같아요. 그 과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과제를 평가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RFP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오늘 과제 평가 갔다 온 거는 어제 정도에 12시, 어제 이제 점심 먹고 12시에 보통 그 시스템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평가인들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기 시작을 하는데, 보고 와서 이제 오늘은 모이면 각자 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의견 개진해서 이제 지정해주는, 세부적인 얘기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사가 지정해주는 범위 안에서 대면 평가에 출전시킬 수 있는 팀을 뽑아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면 그 팀에 대해서 각자 어떤 몇 번 회사가 괜찮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앞서서 빡행이 몇 번 얘기 좀 신기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뭐가 신기하냐면, 바로 적어도 3개, 4개 정도 부르면 최소한 2개 이상은 무조건 겹친다는 거예요. 거의 5명이 전원일치 정도는, 2개 정도는 거의 전원일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3개를 뽑으면 하나, 또 4개를 뽑으면 뭐 한두 개 정도가 약간 각자의 이제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다른데, 분명히 제가 여태까지 벌써 평가 경력만 몇 년입니까? R&D 평가 경력만 거의 절반 이상은 일치를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내는 부분이면. 근데 그러면 자, 그 첫 번째가 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라고 중요하는데, 참 이게 뭐 말 하나만 하는 얘기긴 하는데, 그 R&D를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R&D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 볼펜을 잘 만들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기업, 또는 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팀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도 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이어지는데, 그럼 이 팀의 구성원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팀의 구성원은 물론 단독으로 하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과업이 커지는 것들은 팀이 누가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주관기관은 기업이겠죠. 그렇죠? 당연히 기업 위주로 이제 주관기관 하게 되고, 그러면 참여하는 데는 통상적으로 연구기관이든지 학교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펜을 만드는데 가령
공동 연구기관으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쪽 전문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들어올 수 있고 이쪽을 연구하는 학교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민간 연구기관이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드렸던 정부 출연 연구기관, 우리 흔히 여러분들 정부 출연 연구기관 하면 아는 데가 어디죠? 뭐 애트리 많이 들어보셨죠? 뭐 건설기술연구원도 있고 전자기술연구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 정부에서 직접 자금을 출자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우리가 흔히 대전이 있기 때문에 연구단지에 있는 주요 연구기관들, 물론 지역에도 많이 내려갔지만 그런 연구기관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에요. 그리고 학교도 있죠. 대학교도 연구기관이죠. 그리고 또 민간 연구기관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들은 최우선적으로 어디로 하겠습니까? 네, 빡킹이 이미 답을 줬죠. 당연히 1번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겠죠. 두 번째는 학교겠죠. 세 번째는 민간 출연의 연구기관일 겁니다. 이런 게 또 우선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부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자, 이 펜을 개발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이 펜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하게 되고, 이 펜을 개발했으면 어떻게 돼요? 팔아야 되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요? 사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술성의 판단 근거는 뭐냐? 일단은 이 기술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가장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는 이 펜과 유사한 기술을 해봤냐, 그러니까 R&D든 어떤 방식이든 해봤냐,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주로 이런 형태, 그리고 팀이라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업무의 기술, 각각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죠. 자, 두 번째, 사업성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 펜을 팔게 되면 여러분들, 요거는 좀 약간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극단적으로 좀 표현을 할게요. 이 볼펜을 전문적으로 판매했던 업체하고,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이 아니라 이런 리모컨을 판매했던 업체에서 볼펜을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누가 더 잘 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브랜드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단순 비교했을 때 볼펜만 전문적으로 개발해서 여태까지 잘 팔고 있었던 회사와 뭐 리모컨만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리모컨만 잘 판매했던 회사가 볼펜을 개발해서 판다고 하면 누가 더 잘 팔겠어요? 당연히 볼펜이겠죠. 왜냐하면 이미 장악하고 있는 시장, 그리고 환경, 인프라들이 이 분명히 기업한테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사업성에서는 이 회사가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사업성을 평가하는 두 번째, 과연 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이거를 합리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예요. 그러면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뭐지? 하게 되면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실제로 이 비용을,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 볼펜을 만들 수 있는 비용으로 예산을 책정했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게 TRL 기준으로 해서 실제 기술 성숙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적어도 5단계까지는 개발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자기 자본 투자하든 뭘 했던 거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녹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볼펜을, 그러니까 볼펜에 대한 시장성에 대한 분석 자료도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각 과제의 목적성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중기부소관으로 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예산은 크진 않지만 이게 스텝 바이 스텝이거든요. 1차 년도는 적은 예산, 한정된 뭐 1억 정도의 영역에서 하고, 이게 잘 선정이 잘 되면 그다음에 굉장히 큰 비용을 주는, 뭐 최대 10억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또 있어요. 이제 번외적인 요소가 있는데,
항상 평가를 하게 되면 심사단이 구성이 돼요. 평가단이 구성이 됩니다. 오늘은 한 5명 정도가 평가단이 구성이 되면 그 평가단에 위원장이 있겠죠. 평가위원회 각 분야마다. 그러면 이제 위원장이 누구냐라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자, 왜 그러냐면 위원장이 이제 이건 어떻게 준비하시죠. 그럼 몇 시까지 의견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각자 얘기하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쪽에 좀 괜찮다라고 했을 때 자,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 뽑는다고 하면 2개는 거의 다 위원들끼리 거의 다 일치하고요. 그럼 한두 개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위원장이 말하는, 그러니까 저하고도 생각이 동일한데 또 위원장이 말했을 때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물론 위원장이 저희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참 이 평가위원들끼리 뭐 이게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뭐 이해관계는 없겠죠. 서로 이해관계는 없을 건데 위원장에 대한 어드밴티지 평가를 하긴 일부 해요. 왜냐하면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평가 이후에 최종 정리를 또 위원장이 남아서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그런 좀 배려도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위원장 또 아무나 시키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그쪽 분야에 그래도 조금 전문가 아니면은 학식을 갖췄다거나 뭐 대부분 이제 뭐 교수님들이나 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박사님들 하겠죠. 교수님 계시면 거의 교수님들이 들어가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있으면 이제 거기에 박사 중에 또 다 같은 박사는 아니어도 또 센터장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또 한두 개가 어느 정도는 결정하게 되게 되어 있죠. 아무래도 그쪽을 좀 동의하게 되고 다시 한번 안 봤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매우 여러분들이 체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준비하신다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벌써 12분나 지났네. 아마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워낙 이제 다양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어떤 뭐 취재한 것도 있고 뭐 다양스럽게 자리를 통해서 또 뭐 설문조사하는 내용도 듣는 게 있어서 그런데 아마 내년도에 R&D 평가 환경이 많이 바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또 환경이 바뀌겠죠. 그래서 아마 올해는 뭐 그렇게 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더 R&D 환경이 좀 바뀌기 때문에 아마 더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